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별걸 다 알죠, 제가?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A가 있었고, 대표이사 B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가 C에게 1억 원을 좀 빌려달라고 해요. 자, 이 빌리는 돈은 주식회사 A가 빌리는 거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의 행위가 주식회사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B가 주식회사 A를 위해서 C한테 1억 원을 빌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C가 그 연대보증 좀 세워달라. 자,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보통. 그러면은, B 대표가 같은 회사, A 회사의 임원들을 보통 연대보증을 세우죠. 그래서, A 회사, 주식회사 A 회사의 D 이사가 이렇게 연대보증을 섭니다. 자, 결국은 B 대표와 C와 그 다음에 D 이사가 2009년 3월 1일 날 만나서 1억 원에 대해서 대여계약, 소비대차라고 하죠.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 계약 내용은 1억 원을 빌려주는 거죠. 누가요? C가 주식회사 A에게, 그리고 D 이사는 연대보증을 서는 겁니다. 변제기는 1년 후로 정했어요. 2010년 3월 1일. 이자는 월 2% 이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제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인데, 자, 오늘 그걸 강의하는 건데, 이 B 대표는 뭐예요? A 주식회사의 B 대표죠. 채권자 C한테 이게 이제 변제기를 너무 짧게 잡은 것 같다 보니까 갚기가 어려운 거죠. 자, 변제기 한 달 전, 2010년 2월 1일 날 변제기 연장 요청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변제기를 이렇게 바꿔줘요. 자, 보시면 한 7개월 정도 더 늘려줬죠, 채권자가. 자, 이런 상태에서 D 이사가 연대보증인, 누구의 연대보증이에요? 주식회사 A의 연대보증인입니다. 사임 퇴사를 합니다. 이렇게 퇴직을 해요. 퇴직은 2010년 1월 10일 날 합니다. 자, 퇴직을 언제 했어요? 우리 계약은 2009년 3월 1일 날 1억 원에 대해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이때 연대보증을 섰죠. 자, 그런데 이 퇴직은 1월 10일 날 하고, 자, 1월 12일 날 통지를 해요. 연대보증 나 계약 해지한다 이거예요.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라고 하는데, 자,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가 인정되는지 일단 인정이 되는데요. 저 이렇게 통지를 하고 1월 18일 날 도달합니다. 한 6일 정도 걸렸네요. 내용 증명 보낸 것 같은데.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그 변제기 연장 요청은 2월 1일 날 해서 연장이 되는데, 변제기 연장 전에 퇴사를 하죠, 이렇게. 자, 이런 것도 하나의 쟁점인데. 자, 이 변호사 시험에서의 첫 번째 질문은 연대보증 해지가 가능한지, 자,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가 가능한지, 자,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사정 변경에 의해서 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 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사례입니다. 자, 어떠한 사례냐? 판례 문구인데요.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계속적 거래에 채무 보증을 하고 퇴사한 이런 회사의 임원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을 쓴 거고, 계속적 거래라는 거는 이제 계속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경우에 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돈이 뭐 계속적 거래라는 거는 뭐 거래를 계속 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퇴사할 때는 일단은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 건은 아니에요. 근데 이 건은 아닌데, 일단 자, 이렇게 그 회사의 이사들이 또는 임원들이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보증을 선 경우 또는 연대보증을 선 경우 퇴사를 하면 이렇게 연대보증 해지,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다만 계속적 거래로 인한 불특정 채무를 전제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특정 채무입니다. 이렇게 1억 원 딱. 자, 2번 문제인데, 자, 이 사안에서
D가 누구예요? D가 연대보증은 선 이사가 채무를 면할 수 있는지, 이 사안에서는 채무를 면할 수 없다는 거죠. No. 그 이유는 자, 이렇게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는 계속적 거래에 있어서 불확정 채무를 전제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확정 채무예요. 딱 1억 원. 1억 원을 연대보증했기 때문에 본건에서는 확정 채무고 1억 원이라는 확정 채무고, 따라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건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2009년 3월 1일 날 A 주식회사 대표 B, 그 다음에 채권자 C, 그 다음에 A 주식회사의 대표는 아니고 이사 D가 모여서 이렇게 1억 원에 대해서 딱 연대보증을 딱 섰기 때문에, 자, 1억 원 명확하게 이 금액에 대해서 보증을 섰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가 원래 가능하더라도 이 사안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는 불확정 채무, 이건 지금 확정 채무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채무, 채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채무,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정확하게 특정된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연대 보증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를 통해서 채무를 면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퇴사 후에 변제가 이렇게 연장됐죠. 자, 사임합니다. 사임은 퇴직하는 게 2010년 1월 10일인데, 자, A 회사의 비대표가 시채권자한테 변제기 요청한 날짜는 그 이후에요. 뭐 이게 해지 통보도 이렇게 1월 18일이고 2월 1일 날 변제기가 이 연장 요청해서 이렇게 연장이 되는데, 자, 이로 인한 채무 아니냐. 그래서 나는 책임을 면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건 채무를 면할 수 없죠. 특정 채무인데다가, 자, 확정 채무 보증한 후에 보증인의 승낙 없이, 이건 판례인데 보증인의 승낙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이 D인데 보증인의 승낙을 얻을 수도 없겠죠. 퇴사를 하고 변제기를 연장합니다. 어쨌든 이 사안에서는. 근데 자, 보증한 후에 보증인 승낙 없이 주채무 변제기를 연장하는 경우에 보증인 책임이 가중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민법 440조에 주채무에 대해서 시효를 중단하면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제기 연장 요청은 어떻게 보면, 자, 이런 주채무에 대해서 시효를 중단했을 때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자, 이런 조문을 고려해 보면 특별히 그 변제기가 연장됐다고 해서 뒤에 책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원래 처음부터 1억 원을 보증을 했던 거고, 이 민법 440조 같은 걸 고려할 때, 자, 이런 경우에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 이게 이제 신의칙에 나오는데요. 신의칙에 나오는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